여기 CPI야. 여기는 뭐예요? 손을 빨리. 네, 119입니다. 예, 여기 저 버스 사람을 탔거든요. 포개요? 예, 좀 빨리 오실래요? 교통량이 많은 퇴근 시간. 버스에 치였다는 남자가 응급실로 실려왔다. 환자분. 눈 떠봐요. 남자는 술에 만취해 있는 상태였다. 옷 풀러줘요. 마스크. 우리 인턴생 폴리 좀 껴요. 그런데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는 환자. 얼마나 속도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부근에서 한 80km? 몇 킬로? 7, 80. 환자분 어디 쳤는지는 모르고요. 몸에 어디 부위? 골반 부위라고 있는. 시속 80km로 달리는 버스에 갑자기 뛰어들었다는데 겉으로 드러난 상처는 크지 않아 보였다. 그러나 외상은 적고 환자의 상태는 심각할 때 의료진은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다. 안 돼?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문제가 때론 더 무섭게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인데 내부 장기에 손상은 없는지 초음파로 살펴보니 이미 복강내 출혈이 심한 상태. 허추에 있어요? 환자의 의식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다. 네, 줄게요. 비다반 여기 있어요. 떡선 준비해주세요. 응급실에서의 모든 처치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리브. 3년차 문석환 선생이 불안정한 호흡을 살리기 위해 기도 확보에 나섰다. 이거요? 빼세요. 어웨이. 호흡을 유지시키기 위한 긴박한 응급처치가 끝나고 시트 준비됐어요? 비다반 줄게요. 미다반 주고 시트 찍으러 갈게요. 이어 환자의 몸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정확히 찾아내기 위해 정밀 검사에 들어갔다. 버스에 부딪힌 충격에 장기와 뼈가 어느 정도 다쳤는지 CT 촬영을 판독해본 결과 겉보기보다 부상이 심각했다. pelvis도 나가고 리버 쪽이 아예 럽쳐야. 간과 신장이 파열되고 척추도 부러진 상태였다. 간 쪽의 혈관이 이제 출혈이 심할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 생명이 좀 약간 위독할 수도 있고요. 조절이 안 될 경우에는 돌아가실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내부 장기들이 다치면서 계속되는 출혈에 혈압은 위험 수치까지 떨어지는데 다시 봐야 돼. 혈액 공급으로 혈압부터 올려놔야 한다. 우리 아이가 불러주는 찾아주세요. 다 됐대요. 명호 씨. 블루투스 좀 주실래요? 긴급 수혈로도 혈압이 오르지 않으면 장기가 괴사할 위험은 물론 심정지로 이어질 수도 있다. 복강내 출혈을 막는 것이 시급한 상황. 수술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일반 외과와 내과 의사들이 호출됐다. 마이크로. 그러나 환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수술 동의를 받을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 이럴 땐 응급의학과 의사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GS 쪽으로 입원을 해서 치료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요. 예. 결국 목숨이 위급한 환자는 일반 외과와 영상의학과와의 상의하에 응급수술에 들어가기로 했다. 수술은 간이 손상되면서 터진 혈관을 막아 계속되는 내부 출혈을 막는 것이 목적인데 혈관에 조영제를 투여해 확인해 간동맥의 손상 부위를 바로 찾을 수 있었다. 곧바로 찢어진 혈관 부위를 막아 봉합하는 것으로 수술은 끝이 났다.
왼쪽 간동맥 때문에 해서 그거를 혈관 촬영을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그 혈관을 색전을 했어요. 그 결국 막았고 그것 때문에 환자는 혈압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거의 정상 가까이까지 회복을 했어요. 가장 큰 고비를 무사히 넘긴 환자. 그러나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역할은 끝나지 않았다. 환자가 무사히 가족에게 인도될 때까지 의사의 이름으로 그 곁을 지켜야 한다. 신원 파악이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뭐 접수 진행하고 그리고 보호자가 없더라도 저희들이 뭐 보호자 역할까지 하면서 바로 치료에 들어가도록 시행했고요. 성과는 아주 잘 된 상태고. 갈게요. 하나, 둘, 셋. 경기 북부에서 인접한 강원도까지 광범위한 지역에서 24시간 쉴 새 없이 이송되어 오는 예측 불허의 환자들. 불의의 사고로 때론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응급의료센터를 찾는 환자만 하루 200여 명. 의정부 성모병원, 경기 북부 응급의료센터 11명의 응급의학과 의사는 오늘도 히포크라테스 선서처럼 생명을 첫째로 여기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예기치 못한 일로 응급실을 찾는 단골 환자는 단연 아이들. 저기 코에 뭐 들어가 있거든요. 급한 마음에 달려왔건만 정작 아이는 침착한데 정수야, 이렇게 하면 아파? 아파? 이쪽은. 사건 정황부터 들어보는 게 우선. 혼자 놀다가 뭐가 들어간지 모르는데 어떻게 뭐 들어간지 아셨어요? 아이가 자꾸 여기 코를 만지면서 네. 불편해하길래 제가 육안으로 봤더니 안에 반짝이는 게 들어있더라고요. 아이의 작은 콧구멍 속에서 반짝였다는 물체는 도대체 뭘까? 밝은 조명 아래 불빛까지 비춰보지만 얘는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되겠네.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다. 아까 있었었는데. 갈증하시나 봐요. 거기 코 아야에서 조금만 기다려. 자꾸 만지지 마. 그러나 계속 코를 만지는 게 뭔가 석연치 않긴 한데 이게 사진 찍어주신대. 이렇게 육안으로 보이지 않을 땐 엑스레이로 코 속 물체의 정체를 찾아야 한다. 가만히 보고 있어. 당황한 엄마와 달리 시종일관 침착한 꼬마. 엑스레이 촬영이 진행되고 사진이 나왔다. 이런 게 들어있거든요. 안쪽에 있어요. 우아야. 엄마의 증언대로 코 안에서 이상 물체가 발견됐다. 이게 있다고요? 잘 안 보이는데. 또 들어가 버렸나? 여기도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 어려워질까요, 손님? 그럴 것 같네요. 어려워지면 어떻게 어려워져요? 어떻게 좀 들어가 버리거나 그러면은 뭐 수술해야 되나? 그거보다는 내시경까지 넣어서 밀어서.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빼야 될 것 같아. 시간. 별 생각 없이 코 속으로 넣었을 물체는 점점 깊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 엄마는 점점 마음이 급해지는데 정작 장본인은 무슨 일이냐는 듯 천하태평이다. 아프진 않나 봐요. 그러나 코에서 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이 물질을 빼내야 한다. 가만히 있어야 돼. 이제야 슬슬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는 아이. 거기 아야 있지? 엄마도 아이만큼 겁이 나는 순간이다. 엑스레이로 확인한 위치까지 핀셋을 넣어 이물질을 빼는 처치가 시작됐다. 들어갈 땐 수월했을 물체는 좀처럼 나오질 않는데 나올만 하면 콧물과 함께 다시 들어가 버리기를 수차례. 그때 아이의 비명소리와 함께 나온 건 바로 쇳덩어리 나사였다. 너가 나온 거야. 여기서 코에서. 속이 시원할 법도 한데 무슨 소름인지 의사 선생님을 향한 울음소리가 더욱 커지는 아이다. 괜찮아요. 내가 죽일래. 그래서 저 바꿀게. 터진 코피를 막는 것으로 마무리.
너도 아까 넣었잖아. 나도 하나 넣자. 지금 가져가도 돼요, 선생님? 아니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을 해봐야. 근데 가져다 또 집어넣으면 어떡해? 근데 버려야죠. 빠진다고.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죠 이제. 좀 빠이빠이 하네요. 그새 원망은 잊고 인사를 건네는 친절한 꼬마 환자다. 그것도 넣을 거예요? 아니지? 그거 어디다 넣었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코로 이제 조그만 물건들 집어넣는 거는 거의 뭐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본인들이 이제 어떻게든 좀 빼보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이제 점점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안으로 계속 밀려 들어가다 보면 점점 더 빼기 어려워지고 또 염증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건드리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데려오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해요, 인사해. 막힌 코가 시원하게 뚫려 오늘 밤 어느 때보다 고나게 잠들 아이. 그러나 엄마에겐 나세의 정체를 밝히는 일이 이 밤 계속될 듯하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뭐 건물 같은 데는 뭐 안에 뭐 부탁을 터진 거는 나고요. 예. 보통 끝나거든요. 자, 저희 출동하겠습니다. 화재 신고가 접수된 지 40분 후 화재 현장에서 30대 여성이 구조돼 왔다. 화재요? 어찌된 영물인지 여성의 몸은 흙투성이로 화상의 흔적은 전혀 없어 보였다. 지금 2리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었다. 우리 이거 좀 우리 해볼까요? 지금 목 많이 아프죠? 아프면 이렇게 고개 끄덕여봐요. 거기가 구목욕한 자리였고 거기가 진흙과 벽돌이 있는 사이에 아주머니가 좀 묻혀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한 40분가량은 그 안에 계셨던 거예요. 불이 난 곳은 과거 목욕탕이었던 건물. 순식간 번진 불길에 뛰어나간 남편과 달리 밖으로 나가지 못한 환자는 한증막 진흙더미 아래로 몸을 피했던 것. 덕분에 40분이나 불길 속에 있었음에도 화상을 입지 않은 상태. 그러나 그 오랜 시간 연기를 마셨다면 다른 손상이 있을 수 있다. 입 좀 벌려봐요. 해봐요. 입 안 벌리면 죽어요. 죽어. 입 벌려봐. 서둘러 보관 상태부터 살펴보는데 이미 숨구멍을 막을 정도로 부어올라 질식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급 상황이다. 숨을 쉴 수 있게끔 기도를 열어줘야 하는데 관을 넣을 만한 공간조차 여의치 않은 상태다. 그 순간 체내 산소량이 절반으로 떨어지면서 환자는 의식을 잃고 있었다. 잠시 기도 습관을 중단하고 바로 산소를 공급하는데 15, 17, 19, 90, 50으로 떨어졌던 산소량을 90까지 올려놓고 다시 기도 확보에 들어가는 김영관 선생. 기도가 막힐 경우 환자는 손도 못 써보고 사망할 수도 있다. 기도가 열리자 환자의 생체 신호도 안정되기 시작했다. 멎었던 의사의 숨도 다시 트이는 순간이다. 이제 보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 유독가스 흡입으로 폐가 손상되진 않았는지 일산화탄소 중독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흡입 화상 환자에게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검사 절차다. 환자는 지금 흡입 화상 많이 이제 연기도 많이 흡입한 것 같고 나중에 이제 폐렴도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폐 자체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망가지고 지금은 이제 부종이 많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기도 삭관을 시행을 했고요. 시간 두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응급처치가 끝난 시각. 화재 현장에서 먼저 피신했던 남편이 도착했다. 불이 났는데 이제 아주머니는 못 나오시고 못 나오고 이제 그 옛날 이제 싸움을 하는데 그걸로 이제 나는 이제 그냥 버스로 튀어나오고.
이걸 주면 안 되잖아. 불길 속에서 아내의 손을 잡아주지 못한 것이 하염없이 미안한 남편. 아내에게 큰 이상이 없길 바라는 마음뿐인데 환자의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네, 지금 사진상에서는 특별히 뭐 폐렴이나 다른 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기도 잠깐 잘 됐고, 어차피 이제 뭐 시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가슴살에는 특별히 나타난 건 지금 아직은 없거든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사의 경계에서 고맙게 살아나준 아내. 응급실에선 목숨과 함께 잊고 지내던 부부에도 되살아나곤 한다. 여보세요, 무슨 일인데요? 왜 더 빨리 와요, 지금? 난리 났다, 지금. 예? 새벽 1시 한쪽 귀를 다친 남자가 응급실을 찾았다. 지금 이거 밑에 대고 있는 거 왜 대고 계세요? 피나요 여기? 흘러서. 피가 흘러서 아 그쪽이 다친 게 아니라. 완전 저쪽 가시면은 헛짓이 거기 안에도 강해져 있어요. 이 야심한 밤, 남자는 무슨 일로 귀에 심한 상처를 입은 걸까? 아파서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싸우다가 이런 것도 찍어. 많이 밟아본 절차였어? 그런데 이 남자, 아픔도 잊은 듯 연신 웃는 모습이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는데 물어뜯는데 씨에 장사 있냐? 그래. 사람이 물어뜯네. 그게 사람이냐? 여자친구와 가볍게 맥주 한잔을 하고 집에 가던 길, 느닷없이 덮친 정체불명의 괴한에게 귀를 물렸다는 남자. 나 뭐 어떻게 됐는데 그래? 여기가 없어. 이렇게 나갔어. 이렇게. 잘라졌어? 정말? 그냥 별로 안 아파? 아니 땡겨. 땡기는 건 땡기는데. 땡기지.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없는 부상이다. 정말 진짜 이 정도일지는 몰랐네. 조금만 더 했으면 떨어져 나올 뻔했습니다. 찢어진 귀는 봉합수술이 필요한 상태. 기가 되겠습니까? 흉이 많이 나오실 거고요. 귀는 염증이 굉장히 잘 생겨서 아마 잘 꼬매놔도 나중에 염증이 좀 생길 가능성이 심해요. 이리게이션 만 이상하고 안티 트리플 주는 거 알지? 사람이나 개에게 물린 상처는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높아 다른 상처들보다 깨끗하게 소독을 해야 하는데 연골까지 드러날 정도로 상처는 심했다. 승질낼 거야. 꼬매는 거는 안 아프시. 생각보다 깊은 상처에 이제야 걱정이 되는 환자. 원위치 안 시켜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수술은 부분 마취를 하고 진행하기로 했다. 나눠오세요. 손 나 내리세요. 진짜 아우. 손 내리세요. 좀 소독합니다. 일단 봉합수술은 벌어진 살을 제자리에 맞춘 뒤 꿰매기 시작하는데 15바늘을 꿰매고서야 본래의 귀 모양을 되찾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공간이 생겨가지고 어처구니 없이 당한 공격에 생각보다 상처 후유증이 심한 환자. 안 들으셔도 되죠? 환자는 이번 일로 상처에 쓰라린 만큼 뼈저리게 느낀 게 하나 있다. 나만 잘해서는 안 되는구나. 세상. 예, 수고하십시오. 네. 늦은 밤 구조대원 품에 안겨온 아기. 정말 못 쉬어요. 안 쉬어요. 여기 CPR이야. 멈춘 아기의 심장 위로 바로 심폐소생술이 시작됐다. 호흡도 맥박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 상태. 입에선 구토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우리 옆에서 석션 계속 힙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제가 할게요. 기도를 통해 흘러나오는 건 먹은 지 얼마 안 된 듯한 우유였다. 뭐 9시에 마지막으로 보자 발견했고 9시 20분에 엎드려서 애기 넘어가 있는 거 발견했다고. 네, 여기 있어요. 질식으로 인한 호흡 정지가 의심되는 상황. 지체 없이 숨길부터 열어줘야 한다. 그런데 흰손 같은 게 애기 에어웨이를 막고 있어요. 아기의 기도를 뭔가가 막고 있었다.
이게 정수 아나토미 도전 아닌데. 에필가티스를 옆으로 밀고 있어. 보통 아기들 기도에 삽입하는 부드러운 튜브 대신 단단한 관을 이용하고서야 비로소 기도 삽관에 성공했다. 박정진 나 에피 하나만 줄래요? 심장 박동을 살리기 위한 응급처치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멈췄던 아기의 심장은 미약하게나마 뛰기 시작했다. 그 사이 소아과 의사에 의해 아기의 병력이 밝혀졌다. 워낙 좀 아노말리가 있는 애라서. 그래요? 예, 얘가 뭐 기도와 후두에 문제가 있어 젖병을 빨지 못하고 위에 관을 꽂아 수유를 해왔다는 아기. 그러면서 조금만 먹어도 자꾸 토하고 그것 때문에 흡인성 폐렴 때문에 여러 번 입원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마 이번에도 아마 배에도 우유 차고 이렇게 튜브 꽂았는데 폐에서도 나오는 거 봐서는 엄마가 부푼 한 20분 정도 사이에 이렇게 흡인성 폐렴이 와가지고 우유를 먹고 잠들었던 잠깐 사이 아이의 작은 심장은 아무도 모르게 멈춰버렸던 것이다. 컴포스 아예 해야 될 것 같아. 그때 다시 울리는 심정지 경고음. 약물에 의존해 잠시 움직임을 보였던 아기의 심장은 처음처럼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다급한 심폐소생술이 이어졌다. 그 시각 문 밖에서 숨을 죽인 채 기다리고 있는 아기의 부모. 좋으려고 어떻게 하세요? 요즘 걸으려고 막 얼마나 이 손을 그냥 손가락을 이렇게 잡아도 지가 걷는잖아. 좀 있으면 이제 손을 띄면 되겠구나. 그렇게까지야. 작은 심장이 다시 박동하는 그 순간을 향한 의료진들의 마지막 사투. 매번 기적 같은 소생을 꿈꾸지만 어찌할 수 없는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이 있다. 아기는 그렇게 태어난 지 7개월 만에 세상과 작별을 고했다. 너무나 짧은 만남에 미처 주지 못한 것이 많은데 아빠는 아이가 떠나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남은 사랑을 전해주고 있었다. (38년) 전 사고로 영조 씨의 눈꺼풀은 녹아내렸다. 볼과 목의 피부는 오그라들었고 손가락은 들러붙은 바람에 조막손이 됐다. 수술은 한 4-5번 해야 되겠네요. 문제가 이제 피부를 어떻게 얻느냐가 문제겠네요. 중요하게 써야 할 피부를 다 쓴 것 같아요. 나중에 꿈이 뭐죠? 직장 다녀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맛있는 거는 먹고 사랑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38회가 지나면서 점점 멀어져 갔던 희망들이 다시 찾아오고 있다. 영조 씨의 진료 결과를 두고 소집된 긴급 회의. 역시나 사고 이후 38년 동안 오그라져 있던 손이 문제였다. 쉬는데 상당히 힘들 거예요. 이게 시스루가 몇 년 됐다고. 한순간의 사고로 평범한 일상을 포기했던 영조 씨에게 희망은 날아들까. 인대나 뼈가 나오지 않도록 하면서 그 관절을 다 핀다는 게 사실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어려운 문제죠. 이 달동네엔 영주 씨가 산다. 영주야! 영주야! 네. 무겁다. 무겁다고요. 무겁다고요. 네, 저 갔다 올게요. 어디? 또 가야 되나? 네. 70을 훌쩍 넘긴 아버지와 39의 아들은 오늘도 동네 고물을 죄다 끌어모은다.
불편한 손 때문에 처음엔 힘들었다. 지금처럼 익숙해지기까지 1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어린 시절 입은 화상으로 인해 버젓한 직업을 얻지 못한 영조 씨. 그런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리 많지 않았다. 하루 종일 부지런을 떨어 버는 수입은 1, 2만 원 남짓. 이제 다 왔다. 하지만 부모님을 봉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마냥 행복한 아들이다. 뭐라 할까요? 박스만 보면 또 한 장을 한 거지. 그게 돈이 되니까. 지는 돈을 벌어야 된다면서. 자기가 이렇게 모습이 남하고 좀 틀리다고 해가지고 성격이 보통 안 좋아가고 남들한테 피해를 주는 수도 있고 그런데 전혀 안 그래요. 항상 웃어요. 항상 웃어. 영주 씨네 세 식구는 단칸방 10평 남짓한 이 집에서 30년을 넘게 살았다. 잠을 씻으면 안 찼겠나? 안 찼다. 응? 물 뜨으면 빼줄까? 좀 씻까? 좀 더 넉넉했다면 그의 인생이 바뀌었을까. 그에게 불행이 닥친 건 38년 전. 어머니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돌베기 영조 씨가 문을 열고 나온 게 화근이었다. 연탄 아궁이에 손과 머리가 빠지면서 심한 화상을 입은 것이다. 미안하죠. 부모 마음에 그거 마음이 아프다고 말로 그 어디다 해요. 내가 오죽하면 마음에 눈물을 맺으면 어떨 때는 그래 하겠어요. 참말로 안타깝고, 아니 원망은 하는 걸 안 줘. 엄마가 나를 이랬다 소리는 안 해요. 지가 그러니까는 내가 마음이 더 아프지요. 아이들의 화상은 성장과 더불어 적절한 치료의 손을 밟아야 한다. 그러나 가난한 부모는 기본적인 것밖엔 해줄 수 없었다. 대신 사람들의 냉대를 견뎌내도록 아들을 강하게 키워야 했다. 고개 두고 바로 앉아. 좀 천천히 먹어라. 이 때문에 아버지는 스스로 엄한 선생님이 되었다. 아버지가 말 안 들으면 금사를 빡빡 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잔소리 안 듣게 하려고 노력하려고 했어요. 손가락질 안 받으려고 하면은 지 행동이 오래야 된다 이거라. 그래서 내가 자꾸 충고를 주지. 얼굴은 비록 지가 저렇게 돼도 행동은 그래도 말과 행동은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냐. 나는 그게라. 그래서 이런 마음을 알았는지 다행히도 영주 씨는 아버지의 뜻을 잘 따라와 주었다. 열심히 하면은. 그날 밤 여느 때 같으면 TV나 보며 소일거리를 할 시간이건만 오늘은 외출 준비에 영조 씨가 분주하다. 향기 좋은 로션을 잔뜩 바르고 멋을 낸다. 어릴 적 밖에 나가기가 무섭게 놀려대는 사람들을 피해 울며 불며 집으로 뛰어들던 아들이었다. 한 번씩 소화도 시키고 한 번 돌아보고. 험한 꼴을 당하진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너무 오래 있지 말고 한 바퀴 돌아보고 없이 뭐 집에 자. 지금은 이렇게 세상을 마주하고 당당히 설 수 있지만 화끈거리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괴로웠던 지난 날도 있었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항의 한번 못했던 아이. 흐르는 세월이 모르는 이와도 인사를 나누게 할 만큼 아이를 넉넉하게 만든 것이다. 그가 길가 인형 뽑기 기계에 마음을 빼앗겼다. 예기치 못한 화재 사고로 얼굴을 잃어버리고 조막손이 되어 조금 불편할 뿐 남들과 다를 바 없는 영조 씨. 아이씨, 안 잡으려네. 하지만 아직 남들에게 평범한 일상이 그에겐 꿈일 뿐이다. 나중에 꿈이 뭐지? 직업은 직장 다녀야 되고
돈돈 뿌려야 되고 그래야지. 그런 거 하고 싶어요? 네. 그 돈 벌어서 어디다 쓸 건데요? 장가가야 달라고. 그리고 또 맛있는 거는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또 할 때는 사랑하고 싶고. 사랑도 하고 싶고. 지난 9월 17일 현재의 상태를 정확히 알기 위해 영조 씨가 병원을 찾았다.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것이 돌 무렵. 함께 해주고 여기까지 오는데 38년이나 걸렸다. 조금 피부 이식도 크니까. 흉터로 뒤덮인 얼굴도 얼굴이지만 가장 시급한 건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왼손이었다. 중요한 건 이게 손을 쥐어야 그런데 전에 받은 수술이 오히려 걸림돌이 됐다. 문제가 이제 피부를 어떻게 얻느냐가 문제겠네요. 내가 보기에는 아마 꼭 굉장히 중요하게 써야 할 피부를 다 쓴 것 같아요. 다 써버렸기 때문에 사실 참 힘들죠. 왜냐하면 이런 피부가 그러나 장 교수는 그간의 성공 사례를 통해 희망을 말한다. 완전히 해서 이건 뭐 전혀 날로 발달하는 의학 기술로 인해 영조 씨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부모는 그제서야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다. 희망의 힘은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서만 커가는 법. 가족은 가슴에 희망을 채운다. 아, 기분이 좋네요. 아 왜요? 저런 나무 송이라도. 나무 송이라도 저래 만들어가 있으니 안 좋습니까? 아 우리 영주 씨는요? 나도. 네? 나도. 좋아요? 네. 아 좀 꿈이 생겨요? 네. 아 일단 손에 대한 기능을 좀 찾는 거 하고 그래서 왼손 수술하고요. 그다음에 아마 내가 보기에는 왼쪽 목 수술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이제 피부를 어떻게 얻느냐가 문제겠네. 정말 정말 참 감사합니다. 내가 막 이래 와서 이제 말씀만 듣고 선생님 말씀만 듣고 참 그 사진만 봐도 난 참 감사했어. 이 2년여 동안 진행될 영조 씨의 치료는 왼손 수술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먼저 구부러진 검지와 중지를 편 후 손아귀 힘을 조절하기 위해 나머지 관절들도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이다. 다음 날 검사를 무사히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온 영조 씨. 고물을 수거하는 그가 신이 나 있다. 만나는 사람마다 앞으로 받게 될 수술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는다. 수술 왔거든. 그래 내일 서울 간다고. 좋지 그러면 수술하고 깨끗한 모습 보이면 좋지. 그래 수술 잘하고. 그래. 응. 내가 한번 전화해야 되겠다 그러면. 추석을 하루 앞두고 선물을 담았던 빈 상자들이 집집마다 넘쳐난다. 신명난 그의 손길이 바쁘게 춤을 춘다. 기분 좋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네. 왜 기분이 좋아요? 그냥 돈 벌 거 생각해서 기분이 좋아요? 네. 손수레에 쌓여가는 고물의 무게만큼 그의 희망도 켜켜이 쌓이고 있다. 지난 38년간 그를 지독히도 따라다녔던 조막손의 어두운 그림자와도 이젠 안녕이다. 영주야. 아침부터 부지런히 고물을 모은 영주 씨의 손에 일당이 주어진다. 누구한테? 오늘은 벌이가 괜찮다. 5천원짜리 하고 1,000원짜리 2장. 일그러진 흉터 때문에 도통 표정을 읽을 수 없었던 그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인다.
그런데 두둑하게 받은 일당을 가지고 영조 씨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시장. 좋아요. 이거 만져요. 추석을 맞아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사실 며칠 전부터 벼르던 일이었다. 괜찮겠네. 모르세요. 딱 됐네. 가격은 얼마인데요? 가격은 요거는 14,000원이고요. 요것도 가격은 같아요. 14,000원인데 예, 제가 선물하신다니까 2,000원 빼드릴게요. 12,000원만 주세요. 요걸로 하실래요? 네. 예, 요걸로 하시면 아버지의 선물은 중절모로 결정했다. 네, 아버님한테 모자 선물할 생각을 했어요, 혹시? 아버지 머리가 멋있게네. 멋있게? 멋있게 땡기게 깔끔하게. 깔끔하게. 손에 들린 선물 보따리엔 작은 행복도 함께 포장했다. 부모님께 난생 처음 선물을 건네는 아들. 쑥스러운 것도 사실이지만 기분만은 최고다. 뭐 샀대 이거는? 좋은 거 샀네. 양말도 좋은 거 샀고. 와, 다 어쩐 일이고. 아, 맞고 좋네. 아버지께는 더없이 감격스런 일. 영주가 엄마 양말도 신기해 줄 줄 알고. 고맙다, 오늘 추석에는 어쩐 일이고. 영주야, 고맙다이. 고맙다. 내년부터는 더 좋은 거 사주겠네. 내년부터요? 이제 철 드는구만. 이제 철든다. 부모님이 이 정도로 기뻐하실 줄은 몰랐다. 왜 진작 생각하지 못했는지 죄송할 뿐이다. 얼굴은 어떻게 되세요? 요거는 이렇게 코도 다양하게 깔끔하게. 저처럼요? 네. 입술도 더 올려야 되고. 입술 이렇게 올리고. 목도 바꿔. 눈도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은데요? 네, 많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 수술을 앞두고 장 교수가 영조 씨를 찾았다. 마지막으로 오그라든 그의 손을 꼼꼼히 살핀다. 이게 이렇게 피고 남아있어요. 38년 동안 아들의 삶을 힘겹게 했던 왼손은 과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수술을 위한 본격적인 검사가 진행됐다. 일단 외형의 모양새와 함께 어느 정도 운동이 가능한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뼈의 굽어진 정도와 모양을 확인하기 위해 X선 촬영도 이어졌다. 이제 남은 것은 수술이 잘 되길 바랄 뿐이다. 네, 잘 봐야 된다. 네, 이거. 지난 9월 28일 오전 9시 영조 씨의 수술이 시작됐다. 이번 수술은 크게 2단계로 이루어진다. 굳어진 손가락을 펴 운동성을 높인 후 그나마 남아있는 배 쪽의 피부를 적당히 떼어내 왼손에 이식할 예정이다. 먼저 검지손가락을 안쪽으로 당기고 있던 피부를 절개했다. 그리고 굳어버린 뼈 마디마디를 펴주었다. 27개의 크고 작은 뼈와 수많은 근육과 신경, 혈관이 뒤엉킨 손은 기계를 이용한 치료보다 의사의 전문적 기술을 요한다. 그냥 핀 것 같지만은 조직을 남기면서 펴야 되니까 안 그러면 다 끊어져가지고 인대, 뼈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손가락 수술 실패한 거예요. 보통 사람보다 한마디는 짧은 검지를 펴고 관절을 제자리로 돌리는 일은 비교적 쉽게 끝이 났다. 요런 걸 못 움직입니다. 이거는 가능하면 움직일 수는 있을 거예요. 연습을 열심히 하면. 이거 정도는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이거 가지고 문제인데. 검지. 이걸 뭐 워낙에 많이 그래서 나는 이 정도만 구부려지게만 만들어 놓으면 뭐 가서 잡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데 장 교수의 예상보다 심하게 굳은 중지가 꼼짝을 하지 않는다. 38년 동안 굽어져 있던 근육들이 녹아내린 피부와 함께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것이다. 진짜 힘드네. 안 돼. 자, 이게 한계일 거야. 30분을 예상했던 1단계 수술은 2시간을 넘어섰다. 그리고 곧바로 2단계 피부 이식 수술이 이어졌다. 길어진 수술에 속이 탈 대로 타버린 아버지는 그저 복도를 오갈 뿐이었다. 어머니도 뭐 마음이 안 좋지. 안 좋지만 어쩌겠어. 그래 좋게 만들려고 하는 일인데 수술이 그저 잘 되도록 바래. 그래. 6시간 반 만에 긴 수술이 끝났다. 이럴 때 위로가 되어주는 건 가족뿐이다. 기나긴 수술을 잘 견뎌준 아들이 마냥 대견스러운 부모. 고생했다. 아프게 참아. 아들을 대신해 아플 수 있으면 좋으련만 어떻게든 빨리 고통의 터널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다. 그래 좋고 한다잉. 알았어. 그래. 우선 아프다 하자잉. 아들의 고통을 지켜보던 아버지가 결국 눈물을 쏟는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눈물이다. 수술 이틀째. 영주 씨는 꼭 3살 배기 아기가 되어 있었다. 부모님이 한시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은 채 먹이고 씻기고 하나부터 10까지 손이 되고 발이 되어준 것이다. 부모님의 정성스런 병간호가 39의 아들에겐 또 다른 축복이다. 이제 좋은 결과만을 기다리면 된다. 수술 일주일 후 처음으로 붕대를 풀기로 한 날이다. 혹시 모를 호흡 곤란에 대비해 국소 마취가 이루어졌다. 드디어 고정용 압박 붕대가 풀리고 이어서 그의 손을 에워싸고 있던 거즈도 한꺼풀씩 벗겨졌다. 과연 38년 동안 화마에 오그라들어 기능을 잃어버렸던 영조 씨의 손은 어떻게 변했을까? 아직 제 모양을 갖추진 못했지만 각 마디를 당기던 피부가 펴지고 굽었던 관절도 자리를 잡았다. 이식한 피부가 안정되면 영조 씨의 손은 훨씬 자유로워질 것이다. 목적한 거에는 뭐 거의 달성을 했다고는 보는데 아직 피부 이식한 거가 조금 더 안정을 좀 시켜야겠죠. 더 나서지기 위해서 이제 한 거니까, 더 좋아지기 위해서 한 거니까 희망을 가지고. 꿈이 있는 한 남은 수술에서도 영주 씨는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 영주 씨는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Orada toplukken hençel 들어보고 현철 노래 좋아해요? 네. 되면 더욱하고 터리끈한 그대 동서나마 부르니 이거 찾아서
닥터스에서는 병이나 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사연으로 새 삶을 기다리는 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진생사이언스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